단 한 통의 편지가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당시 독버섯처럼 번지던 집단 자살 현상의 시발점이자 현대인의 고질병인 번아웃과 정체성 상실을 250년 전 이미 예견한 소름 돋는 심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사회적 답답함의 근본 원인을 알고 싶다면 이 청년의 첫발걸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공 베르테르는 소위 말하는 상류층 엘리트 코스를 밟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법조계의 유망한 미래를 단숨에 걷어차고 도망치듯 시골 마을 바라임으로 숨어듭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숨막히는 관습과 가식적인 사교계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어린아이들과 어울리며 비로소 숨을 쉽니다. 질서와 규칙이 지배하는 차가운 도시를 벗어나 오직 자신의 감정과 영혼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구축한 견고한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 마음은 마치 병든 아이와 같아서 시키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요. 이 문장은 당시 이성만을 강조하던 시대 정신을 뒤흔드는 폭탄 투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규격화된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를 평온한 자연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베르테르가 찾은 그 자유의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불꽃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무도회로 향하던 길에 그는 운명의 여인 로테를 만납니다. 그녀가 어린 동생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성스러운 모습에 베르테르는 단숨에 매료됩니다. 그것은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깨어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로테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인간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사실은 그가 그녀에게 빠져들수록 그가 도망쳐온 세상의 질서가 다시금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로테에게는 이미 그녀의 삶을 지탱해줄 완벽한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르테르가 느낀 그 환희는 곧장 파멸의 전조가 되어 그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 어떻게 한 인간을 가장 잔인한 딜레마 속으로 밀어넣는지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통제불능의 감정을 안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랑이 그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로맨스 그 이상의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베르테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누구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가 곧 드러납니다. 단 한 번의 눈맞춤이 평생을 쌓아온 이성과 상식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랑이 도덕적으로 금지된 열매라면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파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250년 전 베르테르가 마주했던 잔인한 형벌이자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체면과 본능 사이에서 겪는 처절한 갈등의 본질입니다. 무도회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만난 여인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단순한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도망쳐 온 가식적인 세상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창밖의 풍경을 뒤로하고 어린 동생들에게 골고루 빵을 나누어 주는 그녀의 손길은 베르테르의 심장을 거칠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논리가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조계의 유망주로서 익혔던 모든 지식과 사회적 규범은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한 번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갇혀 질식해가던 한 인간이 생명력의 원천을 발견하고 내지른 비명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날 밤 로테와 춤을 추며 지상 위의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황홀한 왈츠의 선율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디찬 얼음물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알베르트라는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는 순간 베르테르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냉철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완벽한 이성의 상징입니다. 베르테르는 로테를 향한 자신의 열정이 알베르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베르테르가 그 벽을 뛰어넘으려 하기보다 그 고통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로테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친절함이라는 독을 마십니다. 로테가 베르테르를 다정하게 대할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베르트에 대한 질투와 자신에 대한 혐오가 따리를 틉니다. 이것은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닙니다. 질서와 안정을 대변하는 알베르트와 혼돈과 열망을 상징하는 베르테르의 대리 전쟁입니다. 베르테르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을 알면서도 이 위험한 불꽃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로테의 손길 한 번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다가도 알베르트의 그림자만 비춰도 지옥 끝으로 추락하는 그의 정신 상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베르테르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합니다. 과연 그가 선택한 다음 행보가 그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낭떠러지로 밀어버릴까요? 알베르트의 귀환이 불러올 예상치 못한 비극적 대면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사람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굽힐 수 있습니까? 이제 막 돌아온 알베르트와 베르테르의 대면은 단순한 연적의 만남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이성과 감성의 정면 충돌입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가 꿈꾸던 안정과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온화하며 로테를 향한 책임감이 투철한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처음에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평온함을 가진 이 남자에게 질투를 느끼면서도 로테가 선택한 남자라는 사실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우정은 아주 사소한 논쟁 하나로 순식간에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베르테르가 장난처럼 집어든 권총 한 자루였습니다. 빈 총구를 자신의 관자놀이에 갖다 대는 베르테르를 보며 알베르트는 정색하며 도덕과 법도를 설파합니다. 자살은 나약한 자들의 도피이며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와 다름없다는 냉철한 지적이었습니다. 이 순간 베르테르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반문합니다.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를 나약하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고요. 마음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고통은 육체의 질병만큼이나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주장입니다. 이 논쟁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알베르트에게 세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계 장치와 같았지만 베르테르에게 세상은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은 감정의 분출구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의 정중함 속에서 숨막히는 질식감을 느낍니다. 로테를 곁에 두고도 그녀의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그녀의 곁을 합법적으로 지키는 알베르트의 존재는 베르테르를 서서히 미치게 만듭니다. 그는 이제 로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녀의 다정함은 이제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 처절한 고문이 되어 돌아옵니다. 알베르트가 보여주는 관용조차 베르테르에게는 자신을 비웃는 오만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해졌습니다. 베르테르는 깨닫습니다. 이 삼각형의 구도 안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이 지옥 같은 평화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 숨막히는 질서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탈출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도망친 곳에 낙원은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베르테르가 사회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그 참혹한 현장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쌓아온 명성과 자존감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사랑을 피해 도망친 곳이 더 지독한 지옥이라면 당신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르테르가 로테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 선택한 곳은 바로 냉혹한 현실의 전장인 공사관 비서직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이라는 약을 선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베르테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열정 어린 업무가 아니라 숨막히는 관료주의와 신분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창살이었습니다. 서류의 자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상관이 자신의 모든 노력을 폄하할 때 베르테르는 깊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는 본질보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가식적인 인간들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파멸의 순간은 사교계의 파티에서 찾아옵니다. 베르테르는 신분이 낮은 자는 귀족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비열한 차별을 겪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연히 나타난 로테의 친구가 베르테르를 노골적으로 멸시하며 파티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수십 명의 귀족들이 자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베르테르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질서의 노예가 되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 로테 앞에서도 보여준 적 없는 가장 추악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 굴욕은 베르테르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냅니다. 그는 인간은 결국 신분과 관습이라는 가축 우리 속에 갇힌 짐승에 불과하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즉시 공사관을 사직하고 바라임으로 도망치듯 돌아옵니다. 이제 그에게 로테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구원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바라임은 예전의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로테는 이미 알베르트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집은 베르테르에게 꿈꾸던 천국이 아니라 닿을 수 없는 신기루였습니다. 베르테르의 사랑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집착으로 변질되어 알베르트의 가정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의 방문을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로테 역시 베르테르의 격정적인 태도에 부담을 느낍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거대한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로테에게 쏟아붓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폭발을 예고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르테르를 이토록 처절한 파멸로 이끄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밝혀질 로테를 향한 마지막 광기 어린 집착이 여러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처참한 패배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행동이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만 남기는 독이 되었다면 당신은 그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베르테르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열망을 넘어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알베르트와 로테의 신혼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베르테르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로테의 시선 하나, 말투의 작은 변화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정신을 스스로 갉아먹습니다. 이 지독한 딜레마를 끝내기 위해 베르테르는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밤, 로테에게 자신의 진심을 완전히 쏟아내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르테르는 로테의 집을 방문하여 단둘이 남게 되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로테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처절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로테는 베르테르의 격정적인 고백 앞에 당혹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녀 역시 베르테르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알베르트와의 약속과 도덕적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로테는 눈물을 흘리며 베르테르의 손을 뿌리칩니다. 이 순간 베르테르는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추락합니다.
그녀의 거절은 베르테르에게 삶의 모든 이유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로테에게 다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달라는 모진 말을 듣고도 그녀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별은 베르테르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세상의 질서와 규범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고 느낍니다. 베르테르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탈출하여 자신만의 낙원으로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는 베르테르의 절망은 시청자들에게 사랑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파멸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 지독한 슬픔의 마침표를 찍으려 할까요? 다음 장에서 밝혀질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빌린 치명적인 선택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에게 무기를 빌려야 했던 베르테르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으로 자신의 머리를 관통해야 했던 그 잔혹한 아이러니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후 자신의 파멸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는 알베르트에게 여행을 떠난다는 핑계를 대며 권총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순간 베르테르는 단순한 연적이 아니라 알베르트의 가정에 침투하여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마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로테에게 베르테르의 여행 준비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로테는 떨리는 손으로 알베르트의 권총을 닦아 베르테르에게 전달합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그 차가운 금속은 베르테르에게 마지막 안식을 약속하는 신성한 물건이 됩니다. 베르테르는 권총을 받아들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듯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는 이제 죽음이 자신을 영원한 자유와 로테와의 결합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통로라고 확신합니다. 이 잔혹한 준비 과정은 사랑이 어떻게 광기로 변질되어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이 죽을 날짜와 시간까지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는 로테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그 편지를 그녀가 발견할 시간에 맞춰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쏩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대한 베르테르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써 이성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냉혹함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로테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알베르트의 완벽한 가정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옵니다. 베르테르는 죽음을 통해 로테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잔혹한 소유욕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죽음의 순간에 로테가 자신을 기억하며 눈물 흘릴 것을 예상하며 그것에 대한 기묘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충격적인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베르테르의 선택은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 집착이었을까요? 이제 베르테르가 남긴 마지막 흔적과 그의 죽음이 불러일으킨 파장을 목격할 차례입니다. 그가 남긴 핏자국 속에서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7장에서 확인하시죠. 당신은 단 한 번의 총성으로 평생의 안식을 얻었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공포와 죄책감의 굴레를 씌웠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베르테르가 남긴 핏자국은 단순히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도덕과 이성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진 사회적 압박이 만들어낸 끔찍한 괴물로 남았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하인과 로테, 그리고 알베르트가 마주한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책상에 엎드린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로테의 사진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로테는 베르테르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실신하고 알베르트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은 베르테르가 빌려간 권총이 알베르트의 것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순간 그들이 가졌던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나고 베르테르가 남긴 사랑이라는 이름의 저주가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바라임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베르테르를 동정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르테르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자신들이 억압해왔던 감정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사회가 강요하는 질서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고, 사람들은 그 저항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베르테르는 죽음을 통해 로테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되었고, 그것은 로테에게 평생토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의 죽음이 가져온 파장을 감당하며 로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의 가정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힙니다. 이제 베르테르의 죽음이 불러일으킨 더 큰 비극의 전말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그의 죽음은 어떤 파급력을 가져왔으며 남겨진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8장에서 그 처절한 결말을 확인하시죠. 당신은 자신의 죽음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이 될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삼아 기성세대의 도덕에 저항할 용기가 있습니까? 베르테르의 마지막 총성은 단순히 한 남자의 자살이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자 새로운 세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장례를 주관할 성직자조차 없이 하인들에 의해 새벽녘에 조용히 매장되었습니다. 자살이라는 죄목 때문에 마을의 신성한 묘지에도 묻히지 못한 채 두 큰 나무 사이의 삭막한 땅에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베르테르의 사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르테르의 죽음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열풍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세상에 알려지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와 똑같은 노란 조끼와 푸른 연미복을 입고 그의 슬픔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죽음을 통해 로테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젊은 영혼들을 사로잡는 영원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로테와 알베르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테는 베르테르가 죽은 이후로 그의 환영에 시달리며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알베르트는 그녀를 위로하려 노력하지만 그들 사이의 깊은 균열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그들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평생토록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잔혹한 소유욕의 결과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죽음으로써 로테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영원히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상대를 파괴하는 광기입니까? 아니면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입니까? 베르테르의 슬픔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